네. 아니 근데 인사하는 게 그거 중요하고 기초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하는 거,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대답하는 거. 시험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는 거고, 그 전에 일단 수업 시간에 막 대답도 열심히 하고. 아니 이걸 엊그제 유튜브에서 법륜스님 그 특강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법륜스님 제일 처음에 한 소리가 그거더라고. 그 방청석에 있는 분이 뭐라고 이렇게 뭐 식사 잘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었더니 거기서 네! 막 크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법륜스님이 업돼 버렸어. 그게 이제 다 똑같다 이 말이지. 자, 하여간 오늘 이제 할 게 저기서부터요. 결격사유부터. 교재는 27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1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1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안 된 양반. 그렇게 돼 있죠? 이건 파산자예요, 파산자. 결격자면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결 동그라미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27페이지요, 27페이지. 그 다음에 2번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사람 그랬죠. 선고유예를 받고 경과가 안 됐다 그랬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선고유예 나오면 착할 선자 결격자가 아닙니다. 끝에만 요런 표시를 꼭 해두셔야지 두 번 읽지 않게 돼요. 표시를 안 해두게 되면 또 읽게 돼요. 그래서 요거 표시해야 될 게 결격사유하고 그 다음에 금쟁이 같은 거 할 때는 꼭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자, 3번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도 결격자겠죠. 19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4번 자신의 행위로 중개사법령을 위반해서 300만원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그랬습니다. 중산벌. 중산벌이니까 3년 동안 결격자겠죠. 결격자입니다. 3년 동안 이렇게. 그런데 왜 앞에다가 자신의 행위로 라고 썼을까요? 깊은 뜻을 아셔야 되는데 왜 자신의 행위로 라고 했을까요? 양벌 규정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이 사고 치는 바람에 중개사법 양벌 규정에 걸려들어서 300만원 벌금 물었을 때는 결격자가 안 되죠. 양벌 규정은. 그죠? 그것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그래버리면 양벌 규정은 아니고요. 이런 뜻이 돼요. 원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 생각보다는 좀 깊은 데가 많아. 여기저기. 그 다음에 5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 그 다음에 집행이 면제. 면제 이렇게 종료나 면제 나오면 플러스 3년이에요.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결격자 맞습니다. 결격자 아닌 사람은 2번이네요. 쉽네요. 자, 2번.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그러니까 결격자 아닌 사람을 골라라 이 뜻하고 똑같죠? 자, 기억번. 혼인을 한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100% 결격자죠? 혼인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결 동그라미 이렇게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은 피한정 의원인. 원래 피한정 의원인은 결격자인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어도 뭐예요? 결격자죠. 동의 얻어도 똑같습니다. 옆에서 동의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판단 능력이 싹 올라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뒤에 1년이 경과된 사람. 복권되면 결격자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이 또 지났으니까 더 아니죠. 복권의 경우는 3년이 안 붙는다는 걸 묻는 문제예요. 자, 4번. 리얼번.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이렇게 됐죠? 그럼 뭐예요? 중산벌이잖아, 중산벌. 근데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현재는 뭐예요? 결격자. 이렇게 표시를 꼭 하셔야 된다고요. 마지막 거. 변호사법 위반으로 4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사원이 벌금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물었기 때문에 이 사원은 임원급이죠. 결격자가 아니어서 그 해당 법인도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물어갖고는 결격자 안 되죠. 중개사법 위반으로 또 액수도 30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디귿번하고 리을 미음번이죠. 맞죠? 다마 이렇게 됩니다. 4번이죠. 자, 3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3번.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몽땅 골라라. 기억번.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다. 어때요? 임원이 미성년자야. 임원 자체가 결격자.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임원이 결격자이기 때문에 누구까지도 결격자다? 법인. 여기서 묻고 있는 건 임원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결, 동그라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회생 신청을 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그랬잖아요. 회생 신청한 후라고 돼 있잖아요. 어때요? 무조건 결격자가 아닙니다. 회생 나오니까 회생. 회생 신청을 했다. 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다. 뭐 다 마찬가지. 결격자가 무조건 아니라. 그 다음에 3번. 자격 취소되고 4년이 지나버렸어요. 4년 지나면 결격자가 아니죠. 3년까지는 결격자인데. 마지막 리얼번. 금주래 금주.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집행유예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유예기간 동안 결격자인데 유예기간이 얼마냐면 안 나왔네. 하여간 유예기간 중이니까 결격자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억번하고 리얼번 두 개인데요. 이렇게. 자, 4번입니다. 2015년 10월 23일 현재 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5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물어봤습니다. 1번. 그때 10월 23일 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다. 어때요?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착할선자. 무조건 결격자 아니죠. 기간 중에 있으니까. 자, 2번.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권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복권시켜버렸으니까 결격자가 안 돼. 4월 15일 날 복권됐으니까 10월 23일은 복권된 이유죠. 무조건 결격자 아니죠. 이것도. 자, 3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 중3벌 이렇게 될 건데 중개사법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결격자가 무조건 뭐예요? 아니다. 이렇게. 무조건 아닌 사람 1번하고 3번은 무조건 아니네요. 4번.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해서 2012년 11월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된 사람. 12년 11월 15일 날 등록 잘리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2015년 11월 14일까지는 결격자. 11월 15일부터 벗어난다. 그럼 10월 23일은 아직은 결격자. 그쵸? 11월 15일 날 벗어날 거니까 10월 23일은 결격자라고 판단해야 되죠? 요게 정답이죠. 5번. 2015년 4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자격정지 몇 개월 받은 거예요? 누가 6개월 받았다고 어디 나왔어요? 자격정지 받았다고만 나왔지? 그쵸? 근데 길게 받아야 6개월이니까 4월 15일에서 6개월을 더해봤자 10월 15일 정도밖에 안 돼요. 10월 23일을 물어봤죠? 벗어났죠? 벗어났죠? 그 뭐예요? 결격자가 아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결격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4번이잖아요. 10월 23일 기준 했을 때. 그죠? 네. 응? 아, 밑에 거?
가리고 푸셔야지. 안 가리면 양심이 없는 거지. 자, 한 가지 이제 나중에 뭐 수정한 거 나눠드리겠습니다만은, 자, 29페이지 제일 끝줄 동그라미 4번이 있어요. 29페이지 제일 끝줄 그거 수정만 하고 갈게요. 제일 끝줄 개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 3년의 결격사에 해당된다고 거짓말 해놨죠. 지금 잘못 써놨죠. 3년 안 붙습니다. 3년간 그러니까 된 경우는 3년의 결격사유 기간은 붙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세요. 3년간의 결격사에 해당된다고 틀렸다고요. 고쳐놓으시라고. 3년간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3년 안 묻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가실게요.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기억번에 보면 박스 문제에 꽤 나왔죠 보니까. 기억번 어서오세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파산 선고 받았는데 복권 안 된 사람은 파산자, 결격자죠. 니은번 피특정 의견이 특정 나오면 결격자 아니고, 저를 꼭 떠올리시고, 특정 의견인, 비특정 의견인. 디귿번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이. 3년 안 지났으니까 임원이 결격자. 임원이 결격자니까 누구도 결격자. 법인도. 그럼 이건 결 동그라미네. 자, 1번 법인의 해산으로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 해산 때문에 등록 잘렸죠. 해산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 취소돼도 3년이 별도로 붙지 않죠. 그러니까 그 대표자였던 사람은 다음날이라도 자기 사무실 오픈할 수 있는 거죠. 결격자 아닙니다. 그래서 7번에서 결격자는 기억번하고 디귿번. 정답 2번이죠. 8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8번 문제. 등록 결격사에 해당하는 사람을 몽땅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번 피특정 의견인 또 나왔네. 결격자 아닙니다. 특정 업무만 조금 그래요. 니은번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뭐고 간에 선고유예 선자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다. 자, 디귿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랬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러면 결격자죠. 리얼번 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 안 지났으니까 결격자죠. 끝에 두 개가 결격자네. 답은 5번. 9번 문제 갑니다. 옳은 것은? 옳은 거 1번 31페이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어때요? 집행유예 3년간 집행유예. 그러면 유예기간 동안 결격자 할 건데 그죠? 유예기간이 지금 끝났네. 그러면 등록할 수가 있다. 맞죠? 이제 글로 풀어놓은 거지. 자, 2번 피한정 후견 개시 일정을 받지 않았으나 좀 어려운 거네요. 사실상 제한 능력 상태에 있는 사람. 상태가 엄청 안 좋아. 근데 법원에 끌려가서 후견 개시 결정을 안 받았대. 지금 정식으로 피한정 후견일이 된 겁니까? 아직 안 된 거지. 아직 상태는 안 좋고. 그래서 이때는 결격자가 아니어서 중개보존이 될 수가 있다.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오래전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가끔 보면 옛날에 그 언젠가 한번 대구에서 그 지하철 불나가지고 화재 나가지고 거기 이제 막 사람들 죽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그 대구에 강의 갔던 제 아는 사람은 아닌데 그 강사도 학원 가다가 거기서 이제 그 사고를 당했었죠.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출근하는데 그 다음날일 거야 아마 지하철 2호선 이렇게 타고 출근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도 서 있었는데 그 지하철 그 칸막이 그 객차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빨간 걸로 이렇게 누른 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화재나 뭘 눌리게 그걸 누르고 가는 거 계속. 근데 그게 한 성수역쯤 갔을 텐데 벨이 울려놓으니까 차가 지하철역 사이 중간에서 멈춘 거예요. 이제 긴급적으로. 왜냐면 그 전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그 지하도 아니고 지상이었는데 멈추더라고. 놀래갖고. 근데 내가 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누르고 다음 칸으로 누르고 이렇게 가는 거야. 남자인데. 제가 볼 때는 뭐 멀쩡한 사람인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멈춰가지고 그 차장이라고 그러나 모르겠네. 그 하여간 그 승무원이 막 쫓아왔어. 그래서 제가 저기로 갔다고. 저기로 갔다고. 그래서 잡으러 갔는데, 아니, 그 사람 멀쩡한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제, 그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것 가지고. 그렇게 장난이라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예. 요런 사람이 이제 바로 요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아직 법원에 끌려가진 않지만, 상태가 안 좋다. 아니, 이제 가끔씩 그런 경우 볼 때도 있죠. 가끔씩 지하철역에서 봤던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자, 아직은 결격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 자, 3번. 배임죄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징역 2년을 받고 집행이 끝나면 몇 년 동안 결격자? 3년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2년밖에 안 지났지. 그러면 이때는 등록할 수가 없지. 3년 지나야 될 거니까. 이거 X네.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에 해당돼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등록 잘렸으니까 원래 3년 붙는 거지만 등록 잘린 이유가 뭐죠? 앞에? 결격사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죠, 이거. 결격사에 해당되는 바람에 등록이 이거.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의 이것 때문에 이걸 결격사유로 표현한 거예요. 등록이 잘렸을 때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때는 등록 잘린 이유가 결격사유에 해당된 것 때문에 그 중에 얘가 이걸 예를 든 거죠. 그러면 파산이라면 복권될 때까지 결격자입니다 하고 끝내야지 이것 때문에 등록 잘렸다고 해서 3년을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다 이거지.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년 안 붙습니다. 마지막 5번. 자격정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자격정지 받고 6개월이 지나면 정지기간은 길어요. 6개월이거든. 그거 끝나버린 거죠. 지나버린 거죠. 결격자 아니죠. 그럼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하고 5번입니다. 기출문제 정답 2개예요. 2개 일부러 이렇게 2개 하는 거예요. 1번, 5번. 왜냐하면 혼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결격사유 지문 중에서 모아가지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32페이지 가십니다. 사무소 설치에 관련된 1번 문제입니다. 1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32페이지입니다. 설치 기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적이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일단 제껴야 돼.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거네. 공인중개사인 개업은 설치 못하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있나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사무실.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 사무실 2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있나요? 한 개공이? 한 명의 개공인데 사무실 2개 둘 수 있는 경우 있냐고요? 왜 없어요? 법인 보세요, 법인.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잖아요. 한 명의 개공인데, 응? 자, 틀렸어요. 어쨌든. 네, 그 다음에. 4번. 다른 법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종별의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쓸 수 있다. 종별이 달라도 같이 사무실 쓸 수 있죠? 오케이. 5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거기다 안 되지. 주된 사무소 빼야지요. 네, 그래서 X. 그럼 답이 그냥 4번이에요. 1번은 틀렸겠죠, 뭐.
4번을 알아서 4번을 맞추는 거고요. 1번은 대부분 이게 틀린 지문이지만 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 처음 보는 것들은. 자, 3번 문제 가실게요. 3번. 옳은 것은 1번. 군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한 군에다가 분사무소를 갖다 둘 수 있다 없다? 없다지. 주된 사무소 빼야 되잖아요. 분사무소는 일정에. X.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요?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신고하면 끝이지 인가 받는 건 아니고. 그죠?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없다. 이거 맞네. 쉬워요. 자, 4번.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갖다 책임자로 두어야 되겠다. 어때요?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은 지역 농협 같은 특수법인이에요. 여기는 분사무소를 둘 수는 있는데 책임자를 또 둬야 되죠. 근데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니까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돼. 이건 틀린 거죠. 5번.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누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분사무소를 갖다가 오픈할 수 있어? 시도지사죠. 실무교육의 실시권자 누구게요? 국장도 아니고 등록관청도 아니고 누구요? 시도지사. 그걸 바꿔서 물어요. 계속. 정답 3번. 4번 문제요. A군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갑과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병, 그 병의 그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 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얘기하죠. 잘 보시면 중개법인 아니고,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 갑은 B군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B군이고 뭐고 간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1번 X.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갑이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이거 잘못됐지. 그러면 등록이 잘릴 수 있죠. 임등치 등록이 실수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아니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죠. 3번. 을이 B군에 분사무소를 두고 살 때는 B군 군수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다. 을은 중개법인이잖아요.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네. 설치할 수 있는데 그때 설치할 때는 A군 군수 거기는 빼고 A군은 빼고 B군, C군, D군 그쵸? 거기다가 이제 설치할 수 있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설치 신고는 A군 군수한테 가서 해야지 B군 군수한테 설치 신고하면 안 되지. 그래서 관련 서류도 A군 군수한테 내야지. B군 군수라고 해서 틀리죠? 아니 B군에다 분사무소 낸다고 B군 군수한테 신고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주된 사무소 그치? 맨날 그것만 물어봐요. 묻는 게 똑같아요. 사무실에 한 문제 나올 텐데 분사무소예요 주로. 맞춰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4번. 을은 B군, C군, D군의 각 분사무소 한 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A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제. 슬쩍 A군 이렇게 하면 틀려버려요. A군 빼고 나오면 되고. 자 5번. 병과정은 업무개시 시험까지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자, 지금 병과정이 분사무소 차릴 때 받아야 될 교육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 근데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으셔야 되죠? 업무개시 전까지 받습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까지 받습니까? 설치 신고 전이야. 분사무소 차리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놔야지.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리가 뭔가요? 실, 사, 보 이렇게. 5번 틀렸죠. 그 해설에는 이제 한 가지만 써놨지만 두 가지가 틀린 겁니다. 시기도 틀렸어요. 동그라미 5번 그 해설 밑에 적어놓으세요. 설치 신고전 제일 끝에. 업무개시 전이 아니고 제일 끝에. 설치 신고전. 아니 해설에서 제일 끝에. 해설은 지금 보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이것만 딱 적어놨죠. 그래서 설치 신고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또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제 쉬워요. 6번입니다. 26회 때 문제입니다. 틀린 거 1번. 법인이 아닌 개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법인이 아닌 계공인데 법인이 아닌 계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맞죠? 법인이 아닌 계공 누구고요? 공인중개사의 계공하고 부칙계공 맞아요. 예? 거기가 분사무소를 둘 수는 없겠죠. 자, 2번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별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해석해보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어요. 지금 A가. 그런데 여기다가 B라는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수 있어요? B 법인이 할 수가 없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요. 분사무소를 차릴 수가 없어요. 합쳐질 수 없죠? 그 얘기고. 3번입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겠다. 틀렸죠?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에 관할 등록관청에. 그죠? 4번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맞죠? 사무실 2개 이중사무소 이렇게 되면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맞습니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상물을 중개할 수가 있다. 어때요? 강서구 화곡도에 있는 계공이요. 등록관청은 강서구죠.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 중개할 수 있다 없다? 100번 중개할 수 있지 100번. 그래서 틀린 건 3번입니다. 이제 문제 푸실 때 요 앞쪽 부분이 문제가 그래도 조금 뒤쪽보다는 쉽거든. 좀 상대적으로 그래요. 이거 그래도 상대로 잘 풀려. 신이나.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있는 문제만 풀어갖고 시커멓게 만들면 안 돼. 오히려 뒤에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저쪽 2편, 3편 문제를 더 많이 보고 2편, 3편 문제를 한 2번 볼 때 여기 한 번 보고 그 정도로 하셔야지만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잘 풀린다고 맨날 잘 풀린다만 풀면 점수가 안 올라가. 점수가. 자, 35페이지 갈게요. 이번에 7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작년 문제네. 법인이 아닌 계공은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관할구역 안에다가 무조건 한 개지 뭐. 2개를 둘 수 있는 계공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다가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이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낼 게 없으면 2번 내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할 때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뭘 첨부해야 된다? 승낙서를 붙여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승낙서 첨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이 오케이 이렇게 해줘야 들어가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에? 똑똑똑 하고 들어가야지. 들어갈 때는 바로 문 열면 안 된다고. 그게 승낙서 같은 거예요.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예? 자,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들여놓은 경우에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죠? 분사무소 똑같죠? 공짜로 사용대차로 확보해도 괜찮죠? 뭐 전세, 임대차 다 되고.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한 개를 추가할 수 없다. 뻔하거든. 얘네들 수법이. 그죠? 시군구 그러면 시도로 바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상이 돼버려요 그냥. 근데 이게 5번이 이때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오래전이지만 옛날 기출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 가셔서 사무소 이전 가도록 합니다. 자, 거기서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어요. 1번 갑군에 사무소를 둔 개공 A는 2007년 1월 10일 을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8일에 을군 군수한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18일날 신고했으니까 한 8일 만에 신고한 거예요. 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는 며칠 내에 하게 돼 있죠? 네? 이전 신고는 며칠 내에?
10일이잖아. 왜 이전 신고 10일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지금? 7일인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전 신고 무슨 7일이야, 10일이. 이런 거 해줘야 돼. 요 이전 신고할 때 이게 요자가 이렇게 돼 있죠. 거꾸로 하면 십자잖아, 이게. 나 이런 것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네. 여기 10이잖아, 10. 거꾸로 해서 10이잖아, 10. 예? 이전 신고. 참. 생각도 못하고 있는 답이 나왔어, 지금. 자. 그래서 간판 철거는 지첩시지. 자, 그 다음, 아직 멀었어요, 시험 볼 때까지. 법인은 개업 공인인사의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했다. 잘못했네, 이 사람. 어? 분사무소 이전하고 이전 신고 어디 가서 해요?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해요? 아니면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시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이죠? 2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막 또 A, B, C, D, 갑을 병정 이러면 정신이 혼란해요. 3번 개공 D는 중개사무소를 병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한 뒤에 법정기간 내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정기간은 며칠이게요? 10일이지. 10일 내 이전 신고 안 한 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과태료 처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 이 3번에서 골치 아픈 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과태료를 병군 군수가 매기겠어요? 정군 군수가 매기겠어요? 이제 새로운 등록관청이 정군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매겨야지. 이전 신고 안 한 죄로.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인사 2는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중개사 법령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의 법정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했다. 그래요? 지금 중개사무소 이전하고 이전 신고하죠? 이전 신고할 때 갖고 갈 서류가 뭐예요? 이전 신고할 때 갖고 갈 서류가 뭐냐고요? 응? 신사증이지. 이전 신고서 거기 중개사무소의 법정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신사증인데 그 사가 뭐예요? 사무소 확보 서류지. 그 임대차 계약서에 주로. 그걸 제출했다고 되어 있죠? 네, 잘했네 이런 뜻이죠. 5번 개업 공인인사 2F는 개업 공인인사 G가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지금 F에서 G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G의 승낙서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중개사 법령에 따라서 이전 신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잘했네. 여기 F인데 F 개공이 있는데 사무실이 여기 있었잖아요. G로 옮기는 거지. G 개공 여기 사무실로 옮기고 나서 이전 신고를 G 개공에 여기다 하겠죠. 이전 신고를. 이전 신고할 때 10일 이내 하는 거 맞고요. 이전 신고할 때 뭘 들고 가죠? 신사증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전 신고서. 여기가 이제 뭐예요? G 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A군, 여기가 B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B군 군수한테 되는 거죠. 이전 신고서.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이거 임대차 계약서 방금 전에 나왔던 거. 요 증이 뭐야? 등록증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G가 쓰고 있는 사무실로 이전해 와서 사무실을 G하고 F가 같이 쓰게 되죠. F가 이쪽으로 와서 같이 쓰게 되잖아요. 이렇게 F 개공이니까
절반씩 같이 쓰게 되나 FG가. 그러면 기존 업자인 지의 뭐가 필요해? 여기다가. 그렇지. 지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지의 승낙서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지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요. 필요한 서류가 뭐게요? 신사증. 이걸 첨부한다는 얘기예요. 추가되는 게 이제 공동 사용하게 되었으니 기존 업자의 승낙서가 더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다 받고 틀린 거 2번이죠. 네. 3번 문제 가실게요. 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포인트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나와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그랬어요. 개공은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 이전 전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되겠다. 여기 봐봐요. 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를 어디 가서 해요? B군 군수 가서 하잖아요. 여기 B 군수한테. 이전 후죠. 이전 후. 미음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누가 때릴까? 이쪽에 있을 때 이 반응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이사 오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때리죠? 늘상 물어보는 거. 디귿번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해서 원래 등록증에다가 주소만 싹 화이트로 지워서 고치는 경우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해서 등록관청이 안 바뀔 때나 그렇죠? 근데 3번 문제에 보면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기재사항 변경은 안 되고 필수적으로 등록증 재교부. 새로 인쇄해서 주는 것만 인정이 되죠? 기재사항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X죠. X.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다 틀렸죠? 정답 1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에서 보면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또 나왔네. 이전 후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1번을 답을 고르시고요. 2번부터 5번을 읽으시면 안 돼. 네. 그럼 1번이나 2번에서 답이 나오면 답을 딱 치라고요. 2번, 5번은 안 읽어봐야 되고 시간이 딸리니까 이때 안 읽어봤다는 표시를 이렇게 하시라고. 뿔뚝하게 묶어놔요. 안 읽어봤다 이렇게. 네. 그럼 넘어가야 돼. 1번이 확실하니까. 그러면 얘네들한테 좀 기다려라. 다 풀고 와서 시간 남으면 봐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번.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에 해야 된다. 10일. 맞죠? 3번. 주된 사무소의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되겠다. 요거 처음으로 시험에 나왔는데 대비하셔야 돼요. 주된 사무소의 이전 신고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얘기하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 가서 하죠? 주된 사무소 소대리 관할 등록관청이고요. 주된 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는 이게 나온 것처럼 이전 후 등록관청에 가서 하는 거지. 그게 나올 것 같아요. 4번도 마찬가지. 주된 사무소의 이전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때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돼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신사증이에요. 그런데 다시 4번과 비교해서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수재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할 때는 어떤 서류를 갖고 가요?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할 때는 어떤 서류를 갖고 가냐고. 여러 얘기가 나오긴 한데 분사무소를 강동구에 있던 것을 은평으로 이전했다. 그러면 이전했다고 이전 신고를 여기다 하는데 이거 중요하죠. 이전 신고하러 갈 때 10일 넘기면 안 되고 넘기면 과태료인데 뭘 들고 와요? 실사보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차릴 때 갖고 갈 서류는 실사보 실책이고 분사무소 차릴 적에 지금 혼돈의 세계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실사보 실책이고, 이건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갖고 갈 서류는 신사증이지. 응? 분사무소 옮겼을 때 신고. 여기서 신사증 할 때 증이 뭐라고 해요? 증이라고 하지만 등록증이 아니고 신고 확인서지.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안 끝났어. 주된 사무소로 이전한 경우가 지금 나오잖아요. 주된 사무소로 이전할 때는 주된 사무소로 이전하고 10일 내 이전 신고하죠. 어디다 이전 신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하죠. 이때 이전 신고할 때 갖고 갈 서류는 뭐예요? 갖고 갈 서류는 신사증이죠. 거기서 증은 뭐예요? 등록증이에요. 등록증. 일반적인 사무소 이전해서 고쳐달라고 될 것은 등록증이에요. 등록증. 주된 사무소 이전했을 때도 등록증 가져가요. 유일하게 등록증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갖고 갈 것은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만 이거 가져가는 거고, 일반적인 사무실 이전도 등록증. 법인의 주된 사무소 이전도 뭐예요? 등록증이지. 주된 사무소 옮기면 주된 사무소에 등록증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를 갖다 동작구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양천구로 이전했어. 그러면 요건 주된 사무소 이전을 하고, 이렇게 이전을 하고, 응? 1번. 이전 신고를 어디 가세요? 양천구청장한테 이전 신고하고, 양천구청장한테 이전 신고할 때는 10일 내 하는 거고, 이전 신고할 때는 서류가 뭐 들고 와요? 신사증. 이때 증은 뭐예요? 증. 등록증이지. 여기 걸려있던 등록증상의 주소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등록증을 재발급해 주겠죠. 3번. 등록증 재교부. 기재상 변경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등록관청이 바뀌는 거니까 기재상 변경은 안 되고 이거요. 새 등록증이 새로 인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 놓고 어떻게? 종전 등록관청한테다가 송부 요청. 그 다음에 또요? 그러면 새 등록관청에 뭐요? 기록을 넘겨주게 되겠죠. 송부. 이렇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사무소 이전하고 똑같잖아. 어떤 경우는? 주된 사무소 이전한 경우는 똑같잖아요. 뭐만 다른 거예요? 뭐만? 분사무소. 분사무소로 이전했다 그랬을 때 요 증이 뭐예요? 신고필증, 신고확인서. 신고필증, 신고확인서. 제가 수업하면서 이거 여러 개 망가뜨렸어요.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학원에서 싫어해. 막 부서져가지고 고장나가지고. 다 누구 탓이요? 여러분 탓이요. 원장님한테 일러버릴까 이거 고장나게. 고장내게 만들었다고. 자,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분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이전 신고했어요. 그 다음에 신고 확인서 재발급 받았어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차가 뭐예요? 지체 없이 통보. 설치 예정적 분사무소 여기요. 예정적이라고 하는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지체 없이 뭐예요? 통보. 맞죠? 5번? 네. 5번 가시겠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돼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 이전 신고할 때 뭘 갖고 가야 되죠? 이전 신고할 때 신사증, 첨부서류가 신사증 이렇게 암기한 거죠? 이거 신은 신고서, 사는 사무소 확보 서류. 나올 때마다 막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증은 등록증이죠. 그러니까 등록증 원본 첨부합니다. 고쳐달라고요. 자, 2번. 폐업신고할 때도 등록증 첨부해서 폐업신고해요. 우리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폐업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등록증 뺏어버리는 겁니다. 원본 뺏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증 원본입니다. 1번도 등록증 원본, 2번도 등록증 원본.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는 구비서류가 뭐예요?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는 뭐?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는 실, 사, 보, 실책이잖아요. 여기에 등록증 원본이나 사본이 있어요? 없지. 그럼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뭘 이렇게 한숨을 쉬시네. 거래정보망 사업자가 되겠다고 지정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느냐.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옛날에 배웠죠, 다. 지정 신청할 때는 개공만 사업자, 개공을 회원으로 500명 이상 확보해야 되잖아요. 사업자 지정 받으려면 회원인 개공 숫자가 몇 명 이상 돼야 돼요? 500명 이상. 그 500명 이상 회원이 가입된 걸 뭘로 입증할 거예요? 그 가입한 회원의 등록증 4번이지. 이건 원본 아니죠. 원본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등록증 뭐예요? 4번. 5번.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그랬죠? 어때요? 3달 넘게 휴업하면서 휴업신고할 때는 뭘 첨부하죠? 뭘 첨부해요? 등록증 원본이지. 아니, 길게 3개월 넘게 쉬려고 했을 때는 등록증을 뺏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등록증 뭐예요? 원본이지. 아니, 사무실 맡기고 막 이런 거 못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원본을 뺏어놔야지. 4번 아니고. 그럼 여기서 등록증 원본 또는 4번이 안 들어가는 게 뭐예요? 3번이 3번. 그 다음에 6번. 6번하고 쉴 겁니다. 관할구역, 이번은 내로 이전한 경우. 이번에 이제 내. 그러니까, 관할구역 외로 물어봤었잖아요. 저번에 문제가. 내로 이렇게 딱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겹겠죠? 맨날 같은 거 내려면. 외로 바꿔서 이번에 기억번. 중개사무소로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 신고해야 되겠다. 동글뱅이. 니은번.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 받은 경우에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는 없고 재교부해야 되겠다. 틀리려고 그냥 무척 애를 쓰잖아요 지금. 예? 기재사항 변경 안 되고 재교부해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아니 이게 같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거니까 기재사항 변경 할 수 있잖아요. X지. 디귿번.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이전 신고할 때는 신사증. 증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등록증이죠? 첨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X죠? 그 다음에 리을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로 이전 신고했을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로 사무소를 옮길 수 있나요? 있어요. 있어. 원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죠? 준공이 떨어졌으면. 사용승인, 준공인가 준공검사 받았을 때는 아직은 뭐예요?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중개사무소를 갖다가 확보해서 이전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도 제출해라 이 뜻인데 여기 처음 나왔거든요?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거. 리을방.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중간에 있는 디귿번하고 니은번하고 디귿이니까 3번이죠? 오른쪽 보충 지문 중에서 2번 보세요. 2번. 분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공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등록증 첨부해요? 안 해요? 이거? 분사무소 이전이잖아요. 언제까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신고 필증. 그렇죠?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그게 28회 때. 다시 나오도 어려워요. 보충지문 2번. 네, 자, 잠깐 취침을 하고 나서 또 하죠.